구슬이니 구슬대.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월요일인데 네. 그래도 시장이 조금 맥을 못 추다가 막판에 조금 이제 쫙 땡겨가지고 한 1%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중간에 살짝 힘 빠질 때는 네. 오늘도 혹시 하락인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음. 제발 플러스로 마감했으면 좋겠다. 아하. 예. 그래서 오늘 플러스 기관이 그래도 막판에 더 샀네. 한 9천억 정도로 땡겼네요. 상승 종목도 500개네. 근데 금투가 많이 샀더라고요. 금투 그게 네. 약간 좀 찝찝하죠. 예. 예. 조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1%, 코스닥 2% 오른 시장. 아, 이분 모셔도 되나? 보셔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박지훈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3% 그리고 주린이 구조대 저의 자부심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먹고 성장한다는 게 저의 자부심입니다. 근데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듣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저희가 해명을 꼭 해야 하고 넘어가는 게 모두한테 다 좋은 것 같아서 부장님이 오늘 기꺼이 또 출연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로 인해서 좀 당황하셨거나 아마 두 가지 맹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고요. 저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주식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논리로 컨텐츠를 구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투자자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또 저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3프로 TV 채널에 나오시는 능력이 있으신 전문가들 분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 포장이 될까봐 그런 것들이 한 이틀 정도 주말 굉장히 괴로웠고요. 그리고 또 저의 어떤 그런 박가영 아나운서에 대한 그런 매매 포지션을 사실은 우리 한 2, 3주 전서부터 그렇게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잔상에 남아서 그거를 네.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알죠 저는 이란 거 딱 끊고 그 다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알죠. 그 다음에 저는이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매도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고 후반부에 다시 이제 박가영 앵커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앞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매도한 거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짓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한 2주간 정말 유명해졌어요. 본의 아니게. 네. 이틀간. 네, 제 박지훈 또 2주라고 이틀간. 이틀간.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네, 이틀간. 예.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발가 벗은 느낌으로 제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네. 화면으로 한번 전환해 주시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계좌의 펀드와 주식과 연금, 예수금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MTS는 거짓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그것도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또 걱정이 있고 네. 방송 들어올 때도 저 사실은 방송 들어올 때 잘 떨지 않거든요. 네. 3%의 패널로 지금 들어온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떨리는 마음이고 지금도 제 진실성이 만약에 전달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전달되지 못하고 여전히 또 의심과 뭔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사실 부장님도 그렇고 여기 부장님이 속해 계신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저희가 3프로를 하면서도 저도 이제 장난스럽게 하고 유쾌하게 하려고 하지만 가장 베이스는 신뢰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런 방송의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이거는 가영 씨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1인칭으로 돼서 좀 잘못 나온 이야기지만 이제 신뢰도 측면에서는 깔끔하게 투명하게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부장님도 앞으로 나오시면서 이제 마음이 편하실 거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잘 해명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저희가 뭐 틀릴 수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지만 맞추자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과 개인 투자자들과 이거를 잘 해나가자는 그 진정성만큼은 저희가 의심받는 게 참기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함께 잘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알겠습니다. 또 괜히 저 때문에 박강환도 괜히 곤란해지신 건 아유 아닌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유 아니고 오늘 사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부디 이제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너도 사과해라라고 예. 박가영이 사과해라가 사실 많아서 박가영도 사과해라. 박가영도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진행자 잘못이다. 박 부장 그만 괴롭혀라. 진행자 잘못이다. 진행자 잘못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자, 부장님도 네. 마음 편하게 유쾌하게 또 재밌게 해주셔야지 또 오늘 만회하고 가는 겁니다. 네. 자, 시장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막판에 이제 2시부터 땡쳐서 쫙 올랐고 또 9시 10시쯤에는 쫙 내렸습니다.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었고 네. 몇몇의 종목들은 의미 있는 액션들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창신 메모리가 드디어 주식시장에 등장을 했더라라는 것들인데 2분기 실적이 아직은 가이던스가 좀 불투명합니다. 중국은 항상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물론 공모가는 싸게 상장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러프하게 하이닉스 시총의 절반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완전 뻥튀기네요. 뻥튀기보다도 시장에서 밸류 이렇게 그만큼 준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과창판에 상장을 하면 5거래일 동안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 뭐 밑으로, 뭐 뿜을 때까지 뭐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늘 상당히 일단 CXMT가 대성공에 데뷔를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줄에 뭐라고 썼냐면 창신 메모리 상장을 계기로 한국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 공교롭게 오늘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도를 했고 살짝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항상 외국인들이 3시 10분부터 뭔가 선물을 항상 이렇게 해지를 하는 우리가 보통 숏을 이렇게 감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물을 오늘은 외국인들도 뒷짐을 졌다. 현선물 동반 매도의 움직임입니다. 조금 불편한 어떤 수급의 체계였는데 자 제가 그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 딱 하나. 첫 번째. 드디어 CXMT가요. 전체 글로벌 메모리의 8%까지 육박을 했다는 점이고 작년까지 적자투성이었던 CXMT가 올해 대반전의 어닝을 보여줄 거다라고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 또 중국에서들도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DRAM, DDR5, 4에 관련돼서 입지를 탄탄하게 지금 들어올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조금 겁을 내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를 보시면요.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하는 현황이고 요거는 중국의 CXMT가 수출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수입 어떻습니까?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어. 네. 얘네들도 수입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한 물량을 자체 충당할 상황이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중국의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 IPO에 성공한 회사들이 상장 후 지금 쭉쭉쭉 뻗어나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은 HBM이 없어요. 창신 메모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세게 줄 수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력 격차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격차는 있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따르면 우리는 이만큼 우리는 뭐 달리지 못하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 상장 데뷔전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조금 긴 시기열로 보면 당장은 겁낼 건 아니지만 하지만 불편한 사실은 맞다라는 것. 약간 양날의 검이긴 하죠.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회사는 맞다. 요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창신 메모리가 하이엔드 메모리 전자닉스가 만드는 완전 이 가장 하이엔드 메모리도 못 만들고 HBM도 없고 DDR5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력 격차는 좁혀져 오고 있고요. 생산에 대한 라인업은 체계는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돈이 쏠려서 몇백조 막 이렇게 막 PER도 막 멀티플도 높게 받고 그런 이유는 상장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뭐 AI 뭐 중국 막 이런 것들이 붙어서 저렇게 돈이 쏠렸었던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또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이대로 가면 애플의 아이폰은 4분기 때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행동을 보면 CXMT에게 노크를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 물론 정부에서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CXMT의 지금 D램의 성능이 과연 아이폰 신작에 탑재될 만큼의 그런 실력일까에 대해서는 업계 사람들 얘기를 빌리면 네. 이거는 당장 탑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애플의 이런 행동들은 워낙 고공행진하고 있는 D램 가격을 조금 노이즈를 일부러 일으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더 많습니다. 약간 네. 협상할 때 쓰려고. 그렇죠. 네. 가격. 예. 네. 질문 또 해도 되나요? 네. 제가 금요일 날 안 나와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저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요. 예. 저 창신 메모리에 저렇게 많은 자금이 쏠려서 오늘 초반에 우리 장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본다면 닉스랑 전자의 주가에는 창신 메모리의 등장이 지금 닉스랑 전자 전고점 가기도 바쁜데 창신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해서 글로벌 수급으로 따지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빨리 와도 모자랄 판국에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저쪽으로 조금이라도 자금이 쏠려가는 게 또 이제 닉스전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불안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요거를 하나 보면요. 그 이 장표로 좀 표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리밸런싱,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일관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EM에서의 한국 비중이 6월 달에는 24%였는데 예. 지금 비중이 20%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의 비중이 워낙 지금 반도체 진영을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쏠려 있음이 좀 편안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보면 약간 변동성 완화 국면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이머징 시장 내에서 또 선진국 펀드 내에서 과연 창신 메모리가 PER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냐면요. 네. 30배입니다. 오. 지금 마이크론 6, 7배,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PER이 물론 포워드 개념이긴 하지만 5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국계 투자들 반도체 D램의 피크아웃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영역에 대해서
CXMT가 뭐라고 30배 이상의 밸류를 줄만 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급을 장착하지 못하고는 있는 CXMT에게 굉장히 고밸류를 계속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중립 이하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과 약간 밸류에이션을 수렴한다라는 전제라면 다소 오버슈팅은 조금은 외국계 대기 매수자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신. 창신.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빅테크 이제 5개사가 그 동안은 어쨌든 있는 돈으로 했는데 예. 이제부터는 이제 자금을 어디서 빌려오고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찌됐든 반도체에는 부담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계속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주가의 부담. 이번에 혹시 AI 이 관련돼서 투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구글 그 영업 현금 빵꾸 아, 나는 거 그쵸. 이제 마이너스로. 예. 이 피라미드 이 서밋에 관련돼서 필라델피아 서밋에 보면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이 주말에 이 소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한 5월 6월 달에 이 소식이 나왔으면 아마 삼성전자는 10%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한 20%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브룩필드가 자금을 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자금을 대고 아무래도 유상증자 오늘 아침에 발표했는데 네이버의 경우 데이터 센터를 드디어 2028년, 2029년에 네이버가 세종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혜진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하면 나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거냐면 나 20조씩 20조씩 매출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럼 데이터 센터의 가치를 한번 측정해 보면 보통 피어그룹 데이터 센터의 에비타 마진이 한 40%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계산하기 쉬워요. 매출이 20조면 에비타 마진 40% 빼면 이 데이터 센터의 가치는 한 20조 빼기 뭐 한 8, 한 7? 그 정도 빼면 한 13조의 가치인 거예요. 지금 네이버의 가치총이 한 30조 조금 넘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가치가 13조 원 정도가 되는 가치예요. 근데 거기다가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포크레인 오고 삽 뜨고 이제 부지 마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자금이 한 최소 5, 60조 이상은 들어요. 거기다가 이 브룩필드는 이 대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예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가 상당한 자금을 댄다. 이런 상황 1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엔비디아도 1조 이상의 자금을 댄다라고 물론 확실한 MOU 과정이 좀 성격이 짙긴 하지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향한 국내에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신은 있을 것이다. 그 토종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멀티플을 좀 세게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시총 30조짜리가 신규로 건립하는 데이터 센터 13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네이버에 자금을 댄다? 이건 확실한 컨빅션을 갖고 있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브로드컴도 지금 300조 정도를 지금 삼성의 손을 잡고 한다는 거는 네. 결국 TSM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램과 HBM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파운드리까지 이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사실 TSMC임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이 삼성을 잡았다. 물론 두 가지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TSMC의 가격을 조금 겨냥하는 나 삼성이랑 할게. 진짜 삼성이랑 한다니까. 해 누가 뭐래? 이라고 약간 가격 인하 작전을 찔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수직 계열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파운드리까지 그리고 TSMC는 반도체를 D램을 생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을 하고 칩을 입혀가지고 파운드리를 하는 이런 기술력 있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밖에 없다라고 브로드컴은 인지를 한 거 아니겠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들이어서 제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질문이 뭐였죠? 제가
끝맺음을 못 먼저 하겠네. 가실래요? 아니 끝맺어야 되는데 아니 열심히 막 이것저것 막 말씀하시는데 예예예 마무리를 해야 아니 되는데 저희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사실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해요.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 하다가 돈까지 빌리고 있고. 멘탈이 털리긴 했나 보다. 발성이 아슬아슬하다. 맞아요. 예. 아 오늘 장 올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아니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잖아요. 그 안에 네. 삼성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그만큼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거의 모멘텀만큼 얘네들이 약발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종목들이 그리고 주말 동안에 우리가 여러 이슈들을 소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이버도 한 20% 가다가 뭐야 이거 한 8% 9%? 힘이 좀 빠졌죠. 뭐 이것도 그렇고 닉스도 뭐 했다가 오늘 겨우 저거 양전해가지고 3% 2%요 정도 해가지고 올라가고 대단한 뉴스에 비해서는 모멘텀이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럼 왜 그럴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뭐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장에 팽배하게 들어왔던 노이즈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어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되게 좋았고 캐펙스 투자 의견은 여전히 강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현금 흐름이 좀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노이즈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한꺼번에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최종 다 확인하고 아니 아마존, 메타, 마소 다 확인하고 싶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좀 아직까지는 워낙 네거티브한 사실 의견도 시장에 팽배하거든요. 국내 시장 봤을 때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우리 5월 4일 날 어린이날 하루 전날 그리고 5월 6일 날 이거 이 붉은색 양봉 두 개 보이시죠? 네. 갭상승입니다. 갭상 이때 지수가 거의 7,000을 드디어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뭐 어린이날 선물을 제대로 받는 그날 아주 뜨거웠었어요 그때. 네. 이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포모라는 단어가 곳곳에 들릴 정도. 근데 그 갭을 이번 7월 중순에 다 메꿨어요. 그래서 갭을 메꿨다. 그러면 충분히 아까 제가 서두에 7,000포인트 대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것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되면 약간 이중바닥의 형성의 그런 다지기 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엉덩이 것들입니다. 형태. 예,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그 프리캐시 플로어에 대한 안 좋은 거는 저번 달에도 알았고 저저번 달에도 알았던 상황이고요. 그건 맞죠. 그리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고서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네. 당시 실적 발표했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 4.1이었습니까? 4.2였습니까? 여전히 4.6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를 아마존이 안 받겠어요? 구글이 안 받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의 행태는 아직까지는 내려갈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한다라면 최종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어닝 후에 이 투자에 대한 스탠스가 다 확인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그리고 유가가 좀 변수입니다.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현금 흐름은 상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번 주에 또 FOMC가 또 있잖아요. 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부장님이 이제 바닥 다지기에 조금 이렇게 평탄화 작업 후에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빅테크 실적, FOMC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FOMC 하면은 부담이 되는 재료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이 캐펙스 투자나 이런 얘기들이 잘 나오면
이 모멘텀을 제대로 100%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긍정적인 이벤트로 보고 계신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거래되고 있는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은요 이미 금리를 2번 올린 거로 가정하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선반이 이미 되어 있어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CPI나 이런 부분들 보면 제가 요 흐름들 좀 잠깐 보시면 이게 사실은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개파락 나오거나 기분 나쁜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그 사건들을 쭉 요약한 거거든요. 이거 좋다 자료. 그때 변동률이요 이랬습니다. 이런 만큼 이 정도의 하락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사건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앞단에는 뭔가 기업 얘기가 많아요. 그렇네요. 근데 뒤에 단에는 지정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협상을 좀 잘해서 휴전 체제로만 넘어간다라면 그러면 요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근데 요거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키미 K3 충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참 재미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자 보세요. 이게 딥시급 때입니다. 딥시급 때 이때 터보컨트입니다. 저 그래프는 뭐예요? 자, 이게 이 점선이 나스닥. 코스피 파란색이 나스닥. 그다음에 얇은 실선이 항생테크인데 네. 자 단기로는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았으나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네. 자 단기로는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했어요. 자 드디어 뭔가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케미스리. 자 어떨까요? 뭔가 여기서 변동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아주 긍정의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물론 이 케미스트리 관련돼서 키미스트리 관련돼서는 GPU에 대한 이거 베라루빈을 더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없으면 이거 만약에 얘네들이 능력이 됐으면 당연히 당장 많은 수요자들이 오면 열어줘야죠. 가동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여전히 D램에 대한 그다음에 GPU에 대한 베라루빈에 대한 하이엔드급 HBM에 대한 니즈는 더 강건함을 반증하는 팩트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노이즈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많이 있겠지만 네. 저는 20일 이후에 중반 하반기에 가서 이번 달 말에 가서 SK 하이닉스 약간 컨센을 좀 올리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요? 60조 초반이었다가 다시 64조 이상 나오는 거 아니야? 정말요? 네, 요렇게 뭐 증권사도 오늘 약간 뷰를 좀 전환시키는 그런 하우스도 등장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지금 워낙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 기대감 지금 1도 없거든요. 기대감이 완전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톤을 좀 줄여놨던 하이닉스의 어닝이 잘만 나오면 또 재미있는 판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 바이고 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다 HBM이 포지션이 많잖아요. 네. 근데 마진 측면에서는 지금 범용 디램이 마진도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저번 주 그 아주 재미있었던 금요일 날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TF 형성해가지고 지금 계약 팀을 다시 꾸려가지고 다시 뭐 지금 수요자들하고 계약을 다시 좀 수정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LTA 계약 관련돼서 좀 하이닉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억울했던 하이닉스의 어닝이 조금은 좋은 형태로 계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시장 이번 주에 FOMC나 뭐 이런 것도 지나면서 괜히 또 뭐 저 지정학적이나 이런 걸로 혹시 한 번 더 떨어져서 6천 초반까지 가면은 어떡하나라는 거를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요거 왔는데. 한번 하고 갈까요? 아, 네. 예. 먼저 하고 제가 할까요? 아니면 좋습니다. 제가 하고 광고. 일단은 부장님 좀 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조금 살짝 쉬고. 아, 제가 오늘 사실 건강 검진하고 왔어요. 아. 그래서 오늘 수면 내시경, 위내시경 하고 제가 약간 몽롱하거든요. 건강 검진하고 딱 그거 끝나면 감자탕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럼요. 한번 그럼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우거지 순살 감자탕. 여러분도 혹시 건강 검진했거나 네. 어떠한 논란에 휘말렸거나 어떠한 식은땀을 흘렸거나 불안했거나 주말에 잠을 못 잤거나 예. 괜한 말실수를 했거나 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살 우거지 감자탕을 한번 쭉 들이키시면 기가 막히게 이게 또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부장님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기 많이 드세요. 저희가 네. 일부러 고기 많이 넣었습니다. 건더기. 야, 근데 감자탕 보통 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거 발라내느라 힘든데 그렇지. 여기는 진짜 뼈가 하나도 없어. 그냥 순살이죠. 순살이 이렇게 통으로 있는데 어.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게 맞아요 이게? 네, 기가 와, 막히죠. 네. 근데 싸 또 5팩 그래? 최초로 39,000원이야. 야. 요 하정우처럼 쫙 한번 먹어주세요. 아우 잘 먹는다. 구나마 MG가 줘야 된다 MG. 예. 다시 나와야 되는데 원래. 아우 저렇게 보글보글보글보글 어우. 끓여가지고 저렇게 순살을 요거 와사비 간장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 예, 아 와사비 간장. 있으면 찍어서 탕 그렇지, 먹으면 저렇게 너무 볶음밥 맛있는데. 볶음밥 기가 막히게 네. 볶음밥 쫙 저희 죄송한데 같이 영상을 보고 멘트를 해주. 그냥 먹으면서 네. 네. 이거 예, 맛있네. 좋습니다. 순살 감자탕 맛 형용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거 일단 고기가 너무 부들부들해요. 그죠, 부장님? 고기가 그렇고- 부들부들해요. 네. 네. 근데 이거 뼈에서 발라내다 보면은 진짜 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보데 약간 조사지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그게 또 맛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음, 약간 그 고기 냄새나 이런 냄새 싫어하는 분들은 이게 국물에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적당히 향신료를 잘 넣어가지고 음. 되게 그 순살 감자탕 특유의 그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 맛이 있죠. 음. 네. 아쉬운 거는 저는 사실 뼈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골수 있잖아. 난 그것만 먹거든. 그래서 남의 뼈도 먹어. 난 다 먹은 거 놓으면. 네. 또 있어. 골수 그거 아니야. 힘줄 같은 거 이렇게 미끈미끈한 거 있단 말이야. 아. 알죠, 여러분? 네. 그 핏줄 같은 거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뜯어먹는 아 거 있는데. 저는 그거 안 먹는데 아, 저랑 드시면 되는데. 난 누나 같은 사람 제일 좋아해. 네. 다 먹고 이렇게 뼈를 다 발라서 그 맛인데. 예. 다 드셨죠? 네. 맛있죠? 맛있습니다. 기력 차리셨죠?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예. 두 분을 보고 네. 순간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죠? 이렇게 공인이시잖아요, 두 분 다. 저희가 공인이라고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저런 분들은 탄력 회복성이 참 좋구나.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이렇게 예. 욕을 나눠 먹자고 지금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치. 예. 니들은 왜 맘 편하게 있냐. 그래서 제가 이 장표가 대한민국 코스피도 탄력 회복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명민중 앵커님께서 6천까지 빠질까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또 한 번 시장은 실망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락바텀은 6천으로 보고 있어요. 왜 6천이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네. 2005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수의 바닥과 지수의 제일 상단 어닝을 다 EPS 대입했더니 평균 PBR 1.3에서 1.4배가 어디야? 계산해보니 그게 6천이더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6천 중반대니까 그렇죠. 빠져봤자 6천이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실선의 현재 자리에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뷰 생각이랑 똑같은데 네. 이런 점선의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 기가 막히죠. 이러면 정말 증시에
탄력 회복성의 이 모습을 K 증시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력 회복성도 지금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회복 네. 탄력성이라고. 이냐 탄력 아, 회복성이냐. 네. 예, 둘다 회복 맞죠? 탄력성. 둘 다 맞나요? 탄력적이게 회복. 회복 탄력성. 예. 예. 회복 탄력성. 자, 그래서 우거지 순살 감자탕. 여러분 요거 딱 챙겨가셔서 여름에 요거랑 딱 소주 한 잔 딱 하시면은 집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싸다는 게 장점이니까 그리고 또 삼성 주식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품을 하나씩 사주셔야 내가 진짜 주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동업을 하는 거고 내가 여기 회사랑 함께 하는 겁니다. 삼성 11세대 테라급 노트북 최초 59만 원대 가져왔어요. 와 노트북 59만 원이 가능하구나. 진짜 싸요. 예. 네. 사은품도 줘. 선풍기까지 주네요. 15.6인치 풀 HD 램 16기가 대용량 1.2테라 윈도우 11 그냥 깔아 드립니다. 판매 수량 몇 대 팔렸게? 글쎄 만대? 1,200대. 아 왜냐면- 조금 틀렸네요. 이거 선택적으로 나가. 선택적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네. 1,200대가 팔렸습니다. 야 1200대는 진짜 어마무시한데. 8차 앵콜. D램 값은 올라도 종전가 마지막 찬스. D램 값 폭등. 부품값만 30만 원 상당이고요. 사시면 사실상 D램 값 빼고 30만 원에 사시는 겁니다. 네. A급 리퍼. 예. 아닙니다. 아, 안녕하세요. A급 리퍼 15개월 무상 보증까지 해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가셔서 사무실에 세컨 노트북 혹은 업무용으로 퍼스트 노트북 그리고 우리 아이 노트북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싹 가져가시면 싸게 알차게 합리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약간 세컨 그 사무실의 세컨 노트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휴대용으로는 무게가 막 엄청 가볍진 않네요. 네, 저희가 그때 그램 같은 거 가져왔던 거에 비해서 가볍지 않은데 가격이 너무 좋고 크기도 딱 저는 사무실에서 쓰는 그 크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예 예, 저렴한 가격에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선풍기도 드려요. 얼마나 착해. 예, 고정 댓글 링크 달아드립니다. 예. 자 노트북과 순살 감자탕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하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부장님한테 돌아가겠습니다.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증시는 최근에는 거의 꼴등 수준의 변동성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예탁금도 좀 빠져나간 느낌이기도 한데 왜 한국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값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아파트 구입에 대한 니즈가 또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그 아파트 구입을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활용 용도가 주식을 팔아서 또 채권을 팔아서 준비를 하더라.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저 얘기를 좀 한두 달 전부터 듣긴 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내용이 뽑아 보니까. 예. 있네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은행권에서 이 주담대 한도 절반으로 10일부터는 뭐 최대 3억 원까지만 뭐 이런 이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일부 또 증시의 이런 피로감 때문에 좀 약간 은행권으로 빠져나간 자금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예탁금 3천에서 또 5천으로 상향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자금에 좀 흔들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0포인트대 포모에 사로잡혀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해 있다 보니까 7,000에서 7,500 올라오면 개인들 매도가 상당부 또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내가 요만큼만 올라와. 요만큼만 올라면 내가 팔고 나간다. 예. 라는 투자자분들 꽤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매물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무기는 바로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해 확실한 투자 스탠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진영의 강력한 어닝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투자들은 요것도 기대합니다. 순환 매장. 순환매. 어? 예를 들어서 오늘의 화장품처럼
달바 실리콘2 뭐 이런 것처럼 최근에 면세점 가면요 외국인들의 이 동선이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요 촘촘해졌다고 할까 아 그래요? 많이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수남매가 오면 뭘 사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데 기계 섹터의 순이익은 우상향입니다. 기계 섹터는 뭐가 있어요? 기계 섹터 예를 들어서 뭐 원오브댐이긴 했지만 뭐 두산 밥캣도 하나 될 수 있고 뭐 작은 종목 경우에는 뭐 YG1 뭐 이런 종목이 해당될 수 있겠죠. 생각지도 못하게 IT 가전도 순이익이 올라오고 있더라라는 것 점이 확인되고요. 건강관리 쪽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권. 증권 쪽도 이건 증권은 제가 논란이 많더라고요. 증권회사가 2분기 실적 다 좋을 겁니다. 그쵸,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달만 보면 조금 아리송하게 만들기도 하죠. 7월 달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브로커리지 수익이 좀 좋아야 증권사도 여전히 3분기 실적이 여전히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현황을 보면 약간 브로커리지 수익이 조금 저번 달보다는 좀 쫄아드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도 있고 뭐 어딘가에 물려 있으니까 회전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증권사 실적이 3분기도 좋을까에 대해서는 이거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은행권 같은 종목들도 워낙 금리 인상의 흐름들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소 중립 이상의 의견이 더 많지만 좀 확인하고 갈래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 순환 매장의 대비는 미리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좀 오늘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일단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살살 살살 좀 다뤄주세요. 부장님은 그러면 네. 내가 저 순환 매장 이해하고 6천 락바텀 이해하고 네. 전자닉스 창신면 보니까 전자닉스 지금 수급으로 막 이렇게 우장창 떨어진 거 이해하고 근데 내가 현금은 없어 지금 네. 다 물려 있는 상황이야. 네. 근데 순환매도 이해했고 전자닉스도 이제 8월 달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고 하니까 순환매를 좀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같이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건지 네. 그냥 개인 투자자고 일반인이면 괜히 그렇게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해봤다가 그냥 피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제가 이번 주에 네. 카드값을 좀 내야 되거든요. 카드 값이요? 네. 네. 지금 주식이 100%니까 현금이 은행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파셔야겠네.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또 파시는 얘기하네. 아니 그러니까 한 몇십 이 사람 진짜 사람 진짜 어떻게 진짜 이 사람 진짜 농담. 근데 진짜 그래서요. 조금 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 한번 창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0%가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20%가 있어. 네네. 명민주 앵커님은 손실 덜한 걸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실 많은 걸 파시겠습니까? 덜한 거 팔아요. 저는 더한 거. 진짜요? 왜냐면 50은 이미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 50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그런가? 높지 않나? 아니 오히려 또 낙폭과대가 먼저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50이면 사실상 뇌사 상태야. 마이너스 50 팔더니 더 떨어지던데. 반대로 순환 매장이 확 개별 주장이 돌아왔을 때 계좌를 열어봤을 때 이거를 팔아서 개별 주장의 순환 매장을 내가 이용해야 되냐? 아니죠. 그냥 냅둬야죠. 왜? 이제는 내 차례가 올 거니까. 일단은 상승의 무드가 나에게도 올 것이다라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봐야죠. 내가 처음에 이 해당 주식을 샀을 때 투자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훼손만 되지 않으면 좀 가지고 가도 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내 차례가 안 와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워낙 지금 반도체 쏠림이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중심의 약간 스마트 머니들은 글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은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장이 온다라면 과도한 하락은
충분히 시장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거 너무 과도하게 빠졌네. 낙폭과대 약간 이 바텀 피싱에 대한 흐름들이 오면 내 차례도 올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믿고 기다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왜 제가- 마음을 그렇게 써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예.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보다는 잘 갔잖아요. 음. 그러면서 요즘에 그 뭐 이터닉스도 그렇고 아. 굉장히 그 탄력성이 좋은 애들이 막 이렇게 보여서 나를 살살 이렇게 유혹하는데 오늘도 봐봐요. 이터닉스, 두산 퓨얼셀 바로 와. 그냥 하한가 아,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유도 별로 없어. 네. 막 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펄어비스 오르고 SM 오르고 실리콘 하이브 오르고 실리콘투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막 이렇게 두더지 게임처럼 막 오르는 건 아는데 딱 하나를 골라서 수익을 온전히 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맞아요. 음. 사실은 이터닉스나 어떤 전력 초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뭐 에너지, 신재생 그런 쪽 테마가 이게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컸을 테고 그 최근에 이런 좀 약간 노이즈도 있었죠. 지금 만약에 매머드급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가 만약에 진행됐을 때 전력의 좀 부족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관계자가 지금의 원전이라든지 지금의 신재생이라든지 지금의 태양광 이 정도면 전력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가능하다고요? 시장에서는 물어본 거죠. 네. 부족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상승의 모멘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현재 체제로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약간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월화수 뭐 여기까지는 그냥 약간 좀 지켜보면 되죠. 그리고 목금 맞아요. 근데 목금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목금이 진짜 시장의 방향성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목금이 대한민국 시장의 향후 향방을 하반기 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중밭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안 되죠. 121선에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네. 여기서 지탱해주고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 소위 말해서 이중바닥의 바닥 완성형이거든요. 궁딩이. 네, 맞아요. 궁둥이. 그런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이평선 이탈하게 되면 네. 이건 다음 레벨 단계를 또 한 번 노크를 해봐야 되는. 근데 오히려 횡보하는 게 더 애매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미동도 안 하고 그냥 옆으로 목요일 금요일 지나가도 그냥 누워버리는. 이거는 누워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삼전 한익이 계속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간다라는 전제인데 네. 그러면 개별 주작 나올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러면 예.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 약간 그런 모습 예. 나왔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보기보다도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피크아웃 논란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차츰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확인될 수 있냐면 당연히 저쪽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스탠스겠죠. 그거 확인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8월까지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가 그리고 유가가 지금 8월 달에 생각보다는 한 단계 레벨 다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반도체가 조금 날개를 필 수 있지 않을까 숙제가 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바닥을 약간 옆으로 기더라도 바닥을 확인을 해줘야 이제 그러면 맞아요. 새로운 종목 뭐 보지 이렇게 찾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시장을 좀 기대를 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부장님이 항상 자료 들고 오실 때 그런 섹터나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가져오시니까 맞아요. 그런 게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장님한테 또 응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네. 주말 사이에 마음고생 많으셨나 봐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도 마음고생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하느라 좀 굶으셔서 어쩔 수 약간 없는 헬스하신 게 아닌가. 스케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주린이 구조대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요 상황을 기반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방송은 주린이 구조대잖아요. 말 그대로 주린이를 뭐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지적도 당하고 넌 왜 이렇게 못 맞춰? 뭐 여기 3프로 TV에 와서 왜 이렇게 시장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주말 내내 공부를 하고 장중에 계속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자 최선을 다할 거니까 실력 발휘를 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요거 장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것만 보십시오. 실적 발표 나올 때 클라우드 매출액 증가율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라우드. 자, 하이퍼스케일러가 캐펙스 여전히 투자할 거야. 이거 다 확인됐잖아요. 아마 이상한 소리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에서 요것만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지금 턴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구글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액 증가율이 얼만큼 QQ, YOY 증가한지 요 데이터만 보면 시장은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노이즈 너무 이렇게 지적 안 할 것 같아요. 요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금에 네. 반드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NH투자증권 우리 박지훈 부장님 힘내시고요. 오늘 좀 저녁 내일하고 많이 드세요. 금요일 날 또 나오세요? 금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다른 분이 원래 다른 분의 월요일 날 나오는 거를 제가 오늘 바꾸셨고. 제가 오늘 이렇게 약간 새치기 한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훈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